네, 오늘은요, 어디 기업에 속해 있으신 혹은 어디 증권사에 계신 뭐 이런 분들의 물론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각 산업들의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아마 파악하고 그들의 또 전략 같은 걸 또 세워보는 그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반도체 산업 어떻게 가는지 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양팽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약간 놀림도 좀 당하셨겠어요? 이름 때문에.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별명이 초등학교 땐 팽이였죠? 아무래도 팽자 붙은 게 많죠. 달팽이부터 해서. 달팽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반도체 분야 네. 또 전문가로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또 이제 당연히 보실 거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흐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시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이 국책연구기관이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부가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저는 신산업 속에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각국의 정책 변화 뭐 이런 쪽을 주로 보고 있고 리포트 작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관심사는 역시 뭐 엔비디아, AI 반도체 네. 요거 언제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할 건지 요거일 텐데 혹시 산업연구원에서도 이거 보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기업 단위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네. 뭐 그렇지만 AI 반도체 붐이 일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AI 반도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동향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엔비디아의 AI 칩은 역시 지금 다른 뭐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이 AI 생태계가 그러니까 AI 기술이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계속 이제 뭐 예전에 CPU에서 그다음에 GPU로 바뀌게 되는데 그 GPU를 AI가 예전부터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영향력 자체가 지금 뭐 당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는 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저 양자 컴퓨터가 다 잡아먹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좀 너무 먼 얘기인가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물론 이제 기술이 지금의 이런 반도체랑은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거고 뭐 계속 연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려면은 그건 좀 오래 아무래도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 뭐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 엔비디아 혹은 비 엔비디아 아니면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또 팀들을 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또 안 돼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이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반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정도로 그게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뭐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씩 기다려야지 겨우 엔비디아의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 면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시스템에 있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고 각 기업별로 산업별로는 또 자기들이 필요한 특수한 그 용도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만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건 뭐 가격이 싸질 수도 있고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게 시장이 열리고 다른 이제 말씀하신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가장 이제 혜택받은 게 이제 SK 하이닉스인 거죠?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곧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거기에 같이 혜택을 받을 시작하게 수 있게끔. 돼요?
근데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물량 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계속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HBM도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군데 HBM을 다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SK도 지금 막 공장 증설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공장도 막 좀 HBM 공장을 바꾼다 뭐 이러고 있어서 맞습니다. 아예 그냥 SK가 혹시 엔비디아 HBM 쪽은 확실하게 그냥 완전히 주도를 해버리는 건 아닐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TSMC랑 좀 약간 경쟁 관계 내지는 좀 사이가 좀 썩 좋지 않은 이유로 혹시 삼성전자는 계속 외면만 받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또 대역전 홈런을 좀 때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네. 요거 전망은 일단 SK가 먼저 갔고 SK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니 엔비디아도 SK와 함께 가는 거를 뭐 당연히 하게 생각할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삼성을 붙이느냐. 그렇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긴 경쟁을 시키는 게 또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들도 한 기업에 100% 물량을 몰아준다는 건 위험하죠. 리스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 TSMC의 경쟁하고 엔비디아의 그런 관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제품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이제 이거 하겠다고 뭐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마이크론도 뭐 이미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납품을 했다고 벌써 언론 보도 몇 개월 전에 벌써 나왔었죠.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는 단순히 그냥 시장 논리로만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예를 들면 좀 안보니 아니면 각 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껴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미국이 좀 강력하게 입김을 좀 불어넣어서 야, 미국 내 생산하는 HBM 일로 가야지 지금 불안하게 뭐 다른 나라 어딜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혹시 마이크론 쪽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좀 쏠릴 가능성이 혹시 있진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아무리 첨단 제품이라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용량 캐파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캐파를 봤을 때 마이크론의 캐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절반 수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100% HBM만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전부 납품을 할 물량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뭐 최소한 정도 뭐 뭔 일이 생길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 남겨놓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주력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역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HBM은. 그렇죠. HBM을 지금 생산 가능한 뭐 국가 기업이라고 해봤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미국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2개가 합쳐서 90%였어요. 지금 마이크론이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파 면에서도 충분히 뭐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면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한국도 물론 이제 믿을 수 있는 친구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존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 중국과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한국이 어떤 선택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차라리 지금쯤이면 일본으로 주 생산 기지를 좀 옮긴다든지 밸류 체인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더 안전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일본에 지금 막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왕성했다가 무너지게 된 게 사실은 미국의 그런 힘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데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IBM에서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조금 이 지정학적으로 아무래도 위험한 게 많죠. 네. 일본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벽이 하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일본을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빅2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요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반도체를 뭐 어디서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 공급망 문제 생겼을 때도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지역에서 각자 국내에서 영내에서 생산을 늘리겠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반도체를 만드는 지역에 대한 이제 지금은 기정학적 그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 지금 용산이랑 평택에 공장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저는 참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한 부분이고 용인? 예,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네네. 용인과 평택.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정말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네. 만약에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세계 전자산업이 위태하다라는 정도의 인식까지 가게 되면 물론 이미 그런 상황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좀 더 굳건하게 강화를 시키면은 더더욱 이제 우리의 경쟁력은 올라가고 그 속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가치도 그만큼 계속 뭐 이어서 높아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공장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확장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뭐 연구개발 시설 정도 투자를 얘기했지 본격적으로 공장 확장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 SK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른 뭐 공장을 이제 반도체 공장 특히 이제 HBM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막 바꿔 나가는지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군요. 예를 들면 그렇죠. 파주 같은 데도 디스플레이 공장 이제 반도체로 돌린다고 그러던데. 파주 디스플레이가 LG 참 그건 LG구나. 예. LG가 디스플레이는 아니지. 돌릴 수는 없고요. 그래요. 네네. 어디였지? SK가 뭐 청주, 청주랑 이천 공장이 지금 크게 두 개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추가로 공장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용인 지역에 용인. 예. 지금 확정이 됐나요, 그거는? 2019년도 이미 그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부지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 등등에 의해서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틀을 닦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확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전기랑 이제 용수 뭐 이런 것만 이제 잘 지원이 되면 그렇죠. 이제 공장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고. 빨리 공장 지어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한쪽에 걱정되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 네네. 중국도 열심히 지금 반도체 만들겠다고 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7나노인가? 몇 나노입니까? 몇 나노까지 한다던데? 얘기했던 게 이제 7나노였었죠. 하웨이 폰에 들어가 있던 그 AP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그 이제 예조 방법 자체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사용되는 거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거 없이 예전 방식으로 이제 더블 패터닝이라고 한 번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대로 검증되진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이제 AP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프로세스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랑 경쟁하기에는 아직 뭐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발표는 됐지만은 그렇게 상용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낸드 프렛이나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저용량 그다음에 말씀드린 첨단 제품은 아니지만은 좀 예전 공법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일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제품들이 이제 저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첨단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뭐 HBM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첨단이고 네. 그다음에 DRAM 같은 경우도 DDR4 넘어왔고 낸드 프레시의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 없는 부분이죠. 중국이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네. 가장 위협을 받는 건 사실 우리 기업들보다는 대만의 그런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뭐 난야라든지 윈드볼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런 데랑 치열한 경쟁이고 만약에 중국이 이제 첨단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고 네.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네네네. 중국이 그런 조금 아주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는 꽤 많이 지금 약진을 했고 네, 맞습니다.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우리랑 기술 격차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요거는 뭐 네덜란드 ASML의 뭐 그런 노광 장비 같은 건 이제 못 갖고 왔으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네. 그것까지 다 장착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모르는 거겠군요. 첨단 반도체 쪽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약진을 한 게 사실 2015년, 14년, 15년 그때 중국 제조 2025를 발표를 하고 네. 뭐 우리는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넘어서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아서기 시작하면서 그때 화들짝 놀라서 그렇죠. 네. 장비도 이제 공급을 못 하겠는데 그 덕분에 이만큼 시간을 벌게 됐고 그만큼 이제 중국은 절실하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뭐 EUV 장비 없이 어떻게든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장비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장비를 장비나 소재 있는 부분도 장비가 근데 그게 우리도 그 못 만들잖아요. ASML.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EUV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더블 패터닝이라는 것도 예전에 장비를 가지고 뭐 한 번 노광해야 될 걸 두 번, 세 번 하는 식으로 이제 장비나 기술을 자기들의 이러한 뭐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국으로 수출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국내에서 아름아름 하더라도 중국은 그런 걸 썼을 때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내수용 반도체를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뭐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게 30%에서 40% 사이로 중국에 수출이 되고 홍콩이나 대만 경유로 가는 것까지 합치면 6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모방품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수 시장을 자기들 제품으로 채우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국이 외국에 파는 것도 우리한테 위협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체 시장을 자기들 제품으로 채우는 것도 결국 우리 수출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뭐 만든 회사야 전 세계 크게 보면 세 개인데 아직은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자기네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우리 세계 회사가 판매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잃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힘주어서 가고 있는 게 AI 반도체에 들어갈 HBM 뭐 이런 쪽으로가 역시 제일 지금 집중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첨단 제품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최첨단 제품은 항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먼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끌어가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은 그런 시장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 뭐 기법의 그런 공법의 한계라든지 그런 미세화 지원안의 이러한 한계 등등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러한 뭐 폰노이만 그 구조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통합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IM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메모리 속에 프로세스를 넣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통합이 될 때 누가 네. 주체가 되냐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주체가 되면은 이제 그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끌고 갈 텐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 즉 우리나라 그 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또 주도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 다 이제 그런 제품 그걸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의 A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GPU에서 NPU로 조금 넘어와서 연구 개발 중인데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사람의 뇌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 반도체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걸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둘 다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MOU를 맺어서 계속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HBM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만 집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도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줄기가 이제 시스템 쪽 하나, 네. 하나가 이제 메모리 쪽.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자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스템은 뭐 어쨌든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있었는데 이 메모리 쪽과 시스템이 통합된 스타일로 가는. 네네. 어찌 보면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게 같이 이제 붙어서 이제 하나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아예 이제 칩 하나에 이제 그 모든 기능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간다는 거군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다른 뭐 엔비디아도 뭐 이런 데도 이제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아,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미래 준비를 잘 하고 있나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반도체 세상을 또 주도할 거냐 못 할 거냐 이제 요거 이슈가 좀 걸린 걸 테고. 네,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좀 힘을 쏟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큼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쟁 상대로 놓고 있는 TSMC라는 게 너무 큰 경쟁 상대로 놓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파운더리라는 건 생산 공장인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캐파라는 게 있고 분명히 그 캐파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만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그 미세 공정을 넘어선 이런 첨단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아직 못 가져가고 있는 거,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내고 있다는 건 그렇게 사실 나쁘지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2위를 한다니까 1위인 TSMC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만 봐서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TSMC는 60%고 삼성전자는 12, 3%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리적인 캐파가 4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고 네. 매년 투자하는 금액은 삼성전자보다 TSMC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2위니까 1위를 추격해서 1위 넘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2위라도 2위라도 이게 이제 1위랑은 좀 다른 색깔의 2위. 그러니까 이쪽 삼성전자의 어떤 걸 워낙 잘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택한 기업들이 요건 그래도 삼성전자가 잘하지. 그래서 뭐 1위 엔비디아가 있지만 난 삼성전자에 이거 택할 거야라는 그런 의미의 2위면 2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SMC가 못 해주니까 뭐 거기 워낙 저 물량 많아서 못하니까 남는 거 저 삼성으로 좀 이렇게 되면 그거는 TSMC가 캐파 만들리면 언제든지 삼성전자는 그냥 줄어드는 거가 되고 삼성전자라는 거는 그럼 시장에서 결정이 전혀 없는 그냥 오로지 TSMC가 캐파 안 늘리기를 바라면서
물량 넘쳐나기만 기다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라면 좀 기분 나쁜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네. 산업의 형태를 네. 알고 나면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TSMC나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그 파운드리라는 건 결국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가 제품 생산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파운드리 업체들의 큰 기술적인 차별성이나 그런 걸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3나노, 뭐 2나노 이렇게 정말 초미세 공정 가지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설계에서 막히는 기업이 그냥 지금까지 거래를 했으니까 여기가 편해. 사실 TSMC는 87년부터 제대로 한 거고 네. 삼성전자는 뭐 공식적으로는 2017년부터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리가 됐거든요. 물론 2010년대 초반에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형태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만들어진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차별을 두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어려운 반도체 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봤을 때 옛날에 1960년, 70년대 부산에 신발 공장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나이키도 만들고 네. 별걸 다 만들었죠. 네. 근데 지금 부산에 신발 공장 없잖아요. 네. 예, 결국 그렇게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는 뭐 가격이면 가격, 사실 인건비 때문에 신발을 옮겨간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TSMC 시작을 한 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원래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팹리스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이러한 파운드리란 모델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그때 거래하던 기업들이 지금도 계속 하는 거죠.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랑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엔비디아가 199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에서 정말로 작은 회사였고 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스타트업이었죠. 네. 그 스타트업이 만들기 시작한 게 그래픽 카드라고 원래 컴퓨터라는 게 사무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러한 이 화면에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예전에 컴퓨터는 이제 브라운과 녹색에 흰 뭐 노란색 점 같은 거로 그려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게임을 좋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설계를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업이 설계를 해온 걸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이 그걸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들고 TSMC를 간 거죠. TSMC는 그것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시작을 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그걸 배신하고 삼성전자 오겠어요? 네, 그런 걸 보고 나면은 삼성전자가 TSMC의 고객을 뺏어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그 회사 간의 신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동안 쌓아놓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고객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뭐 맞습니다. 이전 고객들을 뺏어오는 게 쉽지는 않다. 네네. 설령 기술력이 비슷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삼성이 조금 그 말씀드리면 조금 더 뭐 희망을 좀 가져도 괜찮겠다. 어차피 그렇죠. 새로운 뭐 AI 반도체 회사도 엄청 나올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또 파운드리 맡기는 회사들 많이 나올 테니까 네네. 거기서는 뭐 지금 당장 뭐 TSMC는 좀 콧대 높을 테니까 거기 못 맡기는 거 삼성에 맡겨보고 그 중에 그렇죠. 또 대박 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똑같은 얘기로 HBM도 지금 엔비디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 엔비디아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스템 만들 때 그게 또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기술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런 새로운 그런 고객을 뚫어서 가게 된다면은 뭐 굳이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SK하이닉스랑 다툼을 하니 많이 할 얘기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좀 더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파운드리는 안 해요? 지금 예전에 매그나칩에서 분리된 그 키파운드리라는 데가 있었는데 원래 그게 좀 역사가 예전에 SK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되기 전에 그 그룹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같은 사업체였는데 분리가 됐다가요. 최근에 그걸 인수를 했어요. 작년인가? 그리고 SK 키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작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시스템 IC 사업부에서 작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도 조만간 이제 파운드리 쪽에 뭔가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얘기하는데 반도체 속보 하나가 좀 떠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결함이 발생됐다는 속보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결함인지 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조 공장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는 확인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상태 등을 지금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인지는 아마 오늘 뭐 오후 정도 되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해보고요. 여튼 이런 뉴스가 마침 또 반도체 관련 시간에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업계에 계신 분 말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또 뭐 반도체 업계 또 지원 방안들도 많이 또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또 이 산업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는지를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 여쭤봤고요. 종종 또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 한 번씩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세종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장 시작하는 거 또 바로 이어서 봐야 되겠죠. 오프닝 벨 라이브로 저희는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